아마 금방 끝날 거예요. 길어 1시간. 자, 바로 한번 진행할게요. 먼저 저의 오늘 교육 주제는 저는 재등록이에요. 재등록.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뭐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이제 비수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쪽을 좀 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고 했던 거고, 실제로 보게 되면은 저희 끌림의 재등록률을 보게 되면은 제가 5월부터 데이터를 좀 모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까지, 저번 달까지를 보면 평균 재등록률이 선생님들이 전부 다 했을 때 43.7% 나왔어요. 그리고 혹시 다 이거 보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 제 거 따라가면 돼요, 그냥. 그래서 보면 되고, 그 다음 제가 이번에 이거 다 치울까요, 그냥? 치우고. 제가 이번에 그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뭐 매니저님도 그렇고 유호사님도 그렇고 인수인계 받으면서 총 밑에 보면 몇 분이냐면은 18분 받았거든요. 18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재등록이 나와야 되실 분들이 총 10분이었어요. 그 중에서 9분이 재등록을 하셨고 재등록률 90%죠. 그리고 이번 달에 체험이 2분이 계셨어요. 이선진님이랑 그 박슬기님 2분 해가지고 체험 등록 다시 또 2분 다 했고, 상담 같은 건 이번 달 기준 봤을 때 7분 해가지고 6분, 그래서 한 85% 정도. 총 등록률이 한 91.7%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등록률 91.7%를 달성을 했는데,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전 2가지로 봐요. 첫 번째로는 저는 선생님들의 덕이 컸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 2번째로는 저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로 저희 선생님들이 저는 되게 크다고 봐요. 제가 보통 상담을 진행할 때 많이 보여드리는 것 중 하나가 저희 선생님들 리뷰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리뷰. 그리고 그 리뷰 안에 보면은 항상 선생님들 성함이 들어가 있어요. 뭐 은지 선생님, 나영 선생님, 형 선생님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보고 나서 이분이신데 이런 쪽 분야로 잘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그때부터 되게 거기에 대한 신뢰를 많이 얻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 안에 또 뭐가 있느냐? 선생님들의 칭찬이 진짜 많아요. 제가 항상 인포에 있으면서 회원님들한테 오늘 어떠셨어요? 많이 여쭤보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제 회원님한테 여쭤볼 때도 있고, 아니면은 저랑은 하지 않지만은 은지쌤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나연쌤을 한다든가 이러신 분들은 다시 또 여쭤보기도 해요. 그리고 여쭤봤을 때 회원들이 칭찬을 진짜 많이 해주세요. 그런 칭찬들을 가지고 저는 다시 한번 또 거기서 많은 영감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재등록하실 때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거의 다 잘해주시지만은 제가 혹시나 개입할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같이 또 해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이 끌림 자체인데, 저희는 일단 선생님들이 되게 좋은 것 중 하나가, 얼마 전에도 종마님도 그렇고 재영님도 그렇고 그 은지 선생님이 되게 많이 칭찬해 줬거든요. 근데 어떤 거냐면은 되게 항상 수업할 때 저분은 분명 다이어트 한다고 들었는데 항상 이게 힘이 넘친대요. 그때 이제 바쁘 찍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힘이 넘치고 수업할 때도 평상시에 되게 나긋나긋한 건데 수업할 때는 되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런 인사 같은 거 항상 오면은 되게 밝게 인사해준다라는 게 되게 좋으셨대요. 그분들은 아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의 이런 인사, 그리고 분위기, 선생님들끼리 막 맨날 웃고 막 잘하잖아요. 전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이 그로우짐이라는 곳은 다 캠프였거든요, 사실. 제가 거기서 교육팀장으로 있었는데 교육하면서도 좀 많이 느꼈던 건데, 항상 각자 놀아, 각자. 네, 저희는 다 PT밖에 없었어요. PT 선생님들끼리 서로 뭐 누가 이거 할 때, A라는 거 할 때 누가 도와주지 않고 그냥 다 캠플. 그리고 항상 제가 팀장으로 있으면 느낀 건데, 그런 것도 많이 해요. 서로 안 좋은 얘기들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네, 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는 이런 거 진짜 안 좋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 끌림이어서 만들 때 가장 중요시했던 게 사실 이 2가지였던 것 같아요. 인사 잘하는 거랑 분위기. 실제로 저희 면접 볼 때 많이 얘기하죠. 저는 뭐 다른 거 다 중요하다, 뭐 외모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다,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 인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인성 중 하나가 인사 잘하는 거, 그리고 2번째로는 지각 안 하시는 거. 이 2가지는 진짜 많이 말할 거예요. 제가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도 면접할 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는 진짜 선생님들끼리 진짜 많이 웃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교육 준비하면서도 선생님끼리 서로 인사하고 놀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웃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제가 맨날 정신이 없잖아요. 막 바쁘고 혼자서 막 뭔가 많이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슈가 있다고 하면은, 혹은 특이사항이 발생했다 하면 저한테 진짜 공유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덕분에 저는 이게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봐요. 왜냐면 저희는 사실 다른 센터랑 좀 다른 점은 저희는 패키지라는 게 있죠. PT랑 필라테스를 같이 해요, 저희는. 근데 어떻게 같이 하느냐? 그래서 월요일날에 뭐 진원 선생님께서 PT를 하셨다. 그러면은 뭐 목요일날은 나연 선생님께서 필라테스를 하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 소통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근데 만약에 분위기 안 좋아 봐요. 선생님끼리 서로 안 좋아.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게 잘 안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는 저는 이 부분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보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저희 시스템인데, 저희는 이 4.7 전략이라는 게 있죠. 4가지의 평가와 그리고 7단계 프로세스가 있어요. 근데 혹시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 4가지 평가 뭐 하죠, 저희?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인바디하고 3D형 분석하고 무브먼트 패턴 테스트, MPT하고 마지막 네 번째 뭐죠? 성향 테스트까지. 그렇죠. DISC. 네. 제가 이번에 아카데미 교육할 때는 거기다 MBTI 추가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따가 MBTI 다시 볼 거고, 저번 주에 그래서 제가 MBTI 다시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빅5를 들어가고,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MBTI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많이 참고용으로 쓰거든요. 제가 많이 쓰는 거는 크게 4가지인 것 같아요. MBTI, 그리고 그 빅5, 그 다음에 DISC, 마지막으로 사주도 보긴 해요. 사실. 네, 그리고 4가지를 많이 보는데, 그걸 보는 이유가 걔네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겠다 그런 게 어느 정도 보여요. 그리고 이거는 좀 번외긴 한데 사실 저는 첫인상이랑 말투 어조 그리고 혈액형도 보긴 해요. 네. 그래서 총 원래는 7가지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좀 배제해 놓고 이렇게 7가지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4가지는 이 4가지를 본다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단 4.7을 보게 되면은 제가 끌림 시스템을 적용을 했었어요. 그 10분, 18분을 받았죠. 총 인수인계를. 18분한테 다 적용을 했던 거고, 그걸 무슨 차이점이 있으냐? 그냥 딱 하나예요. 그냥 시스템 활용한 거.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재등록이 잘 나왔던 거고, 그래서 저는 여기 써놓은 게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은 재등록 자체가 잘 나올 거다라고 써놨어요. 제가 실제로 인수인계 받은 회원들이에요. 뭐 아라님부터 해가지고 맑은님, 범수님, 유서님 다 있는데 결국 뭐 슬기님까지 다 해서 그래 총 10분을 했었고 그 중에서 뭐 이렇게 90% 나왔었다. 그리고 예정자 지금 이분들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분들 누구냐면은 지인님이랑 광표님이거든요. 지인님은 아마 오늘 하실 것 같고 광표님도 오늘이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번에 말씀 나눴을 때는 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광표님이. 근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 하신다고 하면은 또 이 두 분도 추가되지 않을까라고 볼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체험 등록하신 분은 슬기님이 저랑 형규쌤이었나요 그때? 네. 그쵸? 네. 형규쌤이 잘해주셔가지고 이분 30회 등록하셨고 이선진님은 저랑 윤경 선생님이랑 해가지고 이분도 30회 등록하셔가지고 선진님은 이제 저희 진원쌤이랑 같이 그리고 수민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 등록을 하셨다 볼 것 같은데 저는 보통 체험을 할 때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비포 애프터 촬영하시나요 혹시? 비포 애프터? 저는 처음에 딱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뭘 하냐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나? 아까 진원쌤께서 여쭤보신 거랑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처음 수업하잖아요. 그럼 딴 거 안 하고 여기 있구나. 이런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목 어깨가 불편하시다 분이시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숙이는 동작부터 해서 고기 젖히는 동작, 사이드 레터럴 밴딩, 그리고 로테이션 들어가고 이걸 다 하고 나서 애프터로 같이 보내드려요. 이런 운동도 다 하고 그 다음 다시 애프터. 이게 애프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뻐근했던 게 사라지고 실질적으로 본인 목이 불편했던 부분들, ROM이 안 나왔던 부분들이 개선되는 게 실제로 보여요. 그거를 같이 보여드려요. 그렇게 했을 때 등록할 확률이 진짜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하시겠지만은 저는 이 비포 애프터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 체험이랑 50분이나 수업 시간 동안에 정말 짧은 시간이죠. 근데 그 수업 시간 동안에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불편한지. 그럼 정말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깨, 무릎, 뭐 발목, 허리가 다 아플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목, 어깨만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현재 가장 불편한 거 딱 하나. 그것만 해결해줘요. 이걸 다 하려고 안 해요, 저는. 그 중에 딱 하나만 해결해주면은,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전문가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걸 통해서 저는
그때 다시 재상담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제가 이분이랑 체험을 또 2번 했거든요. 2번. 그리고 형님쌤을 아마 1번 했을 거예요. 맞나? 소금인가? 슬기님 1번 했나요? 아닌가? 제가 1번 했나? 두 번이요. 제가 2번 했던 것 같은데, 그쵸? 아, 그래요? 제가 1번이에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 뭐 하는 거예요, 저희? 슬기님. 아, 제가 1번 했네요, 1번.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1번 하고 나서 이렇게 바로 했을 때 이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제등록이 가장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혹시나 가능하다고 하시면은 이 비법부터 진짜 많이 해보세요. 허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허리 아프신 분들 있어요. 그러면은 앉은 상태에서 숙였다 펴는 거, 그리고 일어나서 숙였다 펴는 거, 그리고 라텔라 사이드 밴딩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혹은 신전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동작이 있을 텐데 그거를 하고 나서 그리고 운동이랑 스트레칭 다 들어가고 다시 선생님이 적응했을 때 이거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은 사람들의 신뢰도가 엄청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체험이 만약에 등록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이 부분도 좀만 더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그럼 진짜 잘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이 4가지 평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끌림 4칠 시스템 중에서 4가지 평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데 총 15분 이내로 최대한 끝낸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시간이 체험 수업을 오든 정규 수업이 되든 50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50분이라는 수업 동안에 인바디하고 3D를 하고 무브먼트 패턴 테스트를 하고 DISC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DISC는 웬만해서는 오시기 전에 미리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거 하고 오세요라고 말씀드리면 그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바디랑 3D는 바로 들어가면은 저희 한 5분이면 끝나죠. 사실 이거는 금방 끝나요. 근데 어디서 시간 많이 잡아먹냐? 보통 무브먼트 패턴 테스트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잡아먹는 이유는 진짜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 아카데미 졸업생 중에서 한 분이 저희가 세미프로 단계에서는 테스트 자체가 이 무브먼트 패턴 테스트 테스트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했는데 막상 테스트를 보니까는 되게 많이 버벅이도 하셨고 좀 못하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나가실 때 그러시더라고. 자기 연습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 왜 그런지 알 수 있겠냐라고 하셔갖고 딱 하나였어요. 많이 안 해봐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머릿속으로 아무리 알고 있었고 이론이 꽉 차 있어도 사실 입 밖으로 내뱉지 않고 설명을 못하면은 저는 모르는 거라 생각을 해요. 이해했다라는 것과 알고 있다라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그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거고요. 이해했다라는 것은 내가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무브먼트 패턴 테스트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도 많이 안 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오래 걸린다고 하시면은 이런 것들을 가장 좀 많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기도 해요. 그렇게 들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MBTI도 같이 넣긴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MBTI 회원들한테 진짜 실제로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그 MBTI에 맞춰서 진행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보통 MBTI랑 DIS 적용하면은 웬만해서는 다 어느 정도 성향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옛날에 은지쌤한테도 보내드렸던 것 중 하나인데 잘 모르겠어요. MBTI 일상툰 유튜브 검색하셔가지고 그거 많이 보는 것도 좋은데요. 네. 은지 요즘도 보시나요 혹시? 저 안 봐요? 그거 많이 봐야 돼요. 네. 만약에 형님 선생님도 만약에 이제 본인의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많이 보세요. 네, 그럼 진짜 많이 도움될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S 성향 있으신 분들은 이 MBTI라든가 DISC 이런 것들을 잘 안 믿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별로 이렇게 마음이 잘 안 갈 텐데 근데 한번 보면 또 재밌을 거예요.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되면서.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 혹시 저희 7단계 프로세스 뭐 있는지 아세요? 이거 본 적 있으세요? 7단계 프로세스가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 목표 설정이 있고요. 두 번째, 일주일 운동 계획표를 제공해주고요. 세 번째, 운동 영상을 공유해주고, 네 번째, 식단을 코칭해주고, 다섯 번째, 3주 주기로 재평가하는 거, 여섯 번째, 목표에 대한 리마인드, 마지막 7번째가 수업 종료 후에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처음 오시면 목표 설정 많이 하실 거예요. 회원님께서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 라고 여쭤보실 거고, 히스토리 여쭤보실 거고, 아, 이분은 통증 때문에 왔구나. 아, 이분은 체형 문제구나. 이분은 다이어트 때문에 왔구나. 라고 알 거예요. 그래서 목표 설정 기본적으로 할 거고, 두 번째, 일주일 운동 계획표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목표 설정은 아라님이 있어요. 아라님이 제가 이제 인계 받고 나서 여쭤봤어요. 인바디를 해봤는데, 아라님은 어떤 게 좀 좋을까 많이 여쭤보니까는 이분은 체중을 빼고 싶대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은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집중해요. 하나. 무조건 하나. 근데 그분이 가장 지금 원하는 거 하나. 이분이 지금 무릎 통증이 있어요. 그럼 무릎 통증만 없애주면 돼, 일단은.
그게 사라질 때 되잖아요. 그럼 그걸 매번 저희가 확인하잖아요. 회원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여쭤보고, 지난 시간이랑 비교했을 때 요즘 무릎 통증 어떠신 것 같아요? 라고 여쭤보고, 처음이랑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또 여쭤보잖아요. 그게 점점 나아졌어. 그럼 그다음부터 뭐 해야 되냐? 무조건 리마인드예요. 그게 되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6번에 있는 거고, 그래서 1번이 진짜 중요한 게, 이 목표를 설정해놨잖아요. 그 목표 무조건 해결하려고 노력만 하면 돼요, 저희는. 만약에 아라님이 이 체지방률 25% 달성하겠다라고 하면 저 여기 그냥 써놔요. 그래서 매번 수업 사인할 때마다 이걸 계속 보여줘요. 우리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들어가는 게 그게 3주만 재평가 들어가는 거 똑같이. 5번에 있는. 그래서 일단은 목표 설정 이렇게 저는 꼭 써놓는다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에 있는 일주일 운동 계획표를 제공해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하체, 어깨, 등 순서로 가고요. 남성분들은 하체, 어깨, 등, 가슴까지 들어가요. 여성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까지 들어가긴 하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가슴 조금 배제시킨 상태에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저는 보통 이런 거를 해요. 회원들한테 이 카톡방이거든요. 카톡방 그 공지사항이 이렇게 띄워놔요. 운동해가지고, 월요일, 목요일날은 우리 PT를 할 거고, 목요일날 이제 어깨 운동할 거고, 화요일날에 이런 거 하시고, PT가 아닌 날에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럼 만약에 주말에 오실 수 있다고 하면 오셔가지고 운동까지 하셔라. 라고 하는 게, 이게 저는 일주일 계획표가 들어가요. 이게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 다 하시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운동 영상 공유해 주죠. 뭐, 태블릿을 찍든 아니면 핸드폰을 찍든 해갖고 우리는 항상 운동 영상 공유해 드려요. 이 지인님이죠, 지금. 이렇게 영상을 공유해 드리고. 그래서 이걸 왜 해드리냐? 항상 회원들이 오시면은, 선생님, 근데 저 올 수는 있는데, 와서 대체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거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일하면서, 맨날 헬스장 오신 분들이 오긴 하는데, 항상 러닝머신만 타고 집 가요. 네.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대학교 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는, 그냥 헬스장 웨이트실은 가는데, 웨이트실 가서 뭐 하냐? 그냥 애들 하니까는 그냥 따라하다가,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러닝머신 타요. 아니면 운동장에 뛰거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공유해줘야 회원들이 오셔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필라테스 같은 그게 또 제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필라테스는 저번에도 유부님이랑 준홍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두 분이 오셔가지고 필라테스 리포머랑 이거 막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해요, 제가. 못하게 하고 대신 뭐 하냐? 바렐 같은 거 쓰게 해요, 바렐. 바렐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들. 예를 들어서 지금 성수님 같은 경우에도 오시면 제가 바렐 관련된 스트레칭 알려드리고 하거든요. 그런 영상 촬영해가지고 만약에 필라테스 룸이 비어있다라고 하시면 이거 하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찍어서 보내드리는 게 우리 운동 영상 공유에 대한 목적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충분히 혼자서 케어할 수 있도록. 근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캐딜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매트 필라테스 관련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하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를 해가지고 회원님께서 복근이 됐든 아니면 뭐 어깨 관련된 스트레칭이 됐든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훨씬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 다음 4번째 식단이에요. 이것도 지인님 건데, 지인님은 사실 지금까지 식단을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니즈를 여쭤보니까는 이분은 다이어트 하고 싶어 해요. 특히 뭐 12월 달까지 빼고 싶다고 하셨는데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고. 그래서 빼고 싶다 하셔갖고, 그러면은 저랑 같이 앞으로 타임스텝이랑 앱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공유해줘라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진짜 많이 들어가는 게, 이분이 이렇게 드시고 나서 뭐 점심 별로 안 들어가지고 밥이랑 고기 좀 남겼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점심 때 좀 많이 드시다 보니까는 저녁에 좀 더 드시는 것 같다. 이건 이제 나연쌤이랑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그럼 이따가 퇴근 후에 저녁 드시기 전에 단백질바나 단백질 음료 한 번 더 드셔봐라 라고 설정해드려요. 그래서 식단 관련해서는 그걸 보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거기다 피드백 엄청 많이 드려요. 근데 이걸 또 잘하는 게 은지쌤이 이걸 또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제로 카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진원쌤께서 오시면은 저희 네이버 카페 들어갈 텐데, 그쪽 들어오셔서 회원님들이 식단을 올리시면 거기다 피드백 댓글을 막 달아주실 거예요. 근데 그 피드백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잘했어요 이게 아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봐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일주일치를 보니까는 조금 간식 같은 거 좀 많이 먹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걸 좀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 커피를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실 건지에 대해서 조금만 디테일을 섞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봐요. 그리고 5번째가 3주주기 재평가예요. 제가 어제도 현교수님께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인데, 저희는 캘린더에다가 등록을 하고 옆에 숫자를 써놓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재등록 관련돼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평가예요, 평가. 우리가 3주마다 평가를 해요. 이제 진원생께서 이제 오시면은 첫 수업 때는 PT든 필라테스든 둘 중 한 분이, 먼저 하신 분이 3D랑 인바디를 둘 다 하실 거예요. 근데 3주 뒤가 넘어갔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PT 선생님은 인바디 만드시고 필라테스 강사님은
3D만 하시면 되세요. 대신 이건 무조건 공유해줘야 돼요, 서로. 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저는 이렇게 써놔요, 항상. 세연님께서 이제 4번째 수업에 와요. 그러면 이분은, 인바디 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분은 인바디 적어놓고, 맑은님께서 또 8번째 수업에 와요. 그러면, 인바디, 이분도 3주 만에 지금 왔으니까는, 인바디도 하고, 재등록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써놔요. 그래서 제가 써놓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거를 같이 기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도 선생님들의 스케줄을 보고, 이분이 이제 이거 할 때가 됐구나. 그러면은, 3D를 했어. 그러면은, 제가 가서, 오늘 이거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거 이렇게 좋아졌다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라고 여쭤볼 거예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럼 저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서로 협업을 같이 해줘야 돼요. 이게 저희가 5번째 재평가고요. 그 다음 리마인드예요. 시윤님께서 이제 보면은, 지금 혹시 시윤님 혹시 아세요, 선생님들? 노시윤님? 네. 처음에, 저기 어머님 성함이 뭐였죠? 수연님. 네, 송수연님이랑 같이 오셨었죠. 네, 수연님께서 이제 따로 하시고, 이제 아파트 커뮤니티 하시는데, 시연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랑 비교하면은 지금 체중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분이 지금, 근데 그 위고비 아시죠? 위고비 말고 요즘 뭐가 뜨고 있죠? 비슷한 거? 마운자로? 맞죠? 그 마운자로를 맡고 계세요. 시연님께서 실제로 맞으시면서 저랑 같이 PT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PT 플러스 같이 하셨다가 지금 PT만 하시는데, 그래서 이분도 그 본인 체중도 그렇지만은 체지방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그다음부터 해드리는 거는 목표된 리마인드 해드려요. 시윤님께서 지금 어제 기준 봤을 때, 지난주 토요일 기준 봤을 때 체중값이 90.3에 나왔고, 90.5가 나왔어요. 5. 원래 95kg 되거든요. 쭉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목표를 드리는 거예요. 시윤님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에 인바디 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 무조건 체중 80 앞자리 바꿔보자 라고 해요. 이런 것들 계속 설정해줘요. 수업 끝나고 나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그 다음 주에 될 거, 그 다음 주에 될 거 계속 예측을 해줘요. 예측해주고 리마인드 잡아주고 목표 설정해주고. 이 사람이 만약에 무릎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럼 무릎 통증 사라져서 이제 끝, PT 끝 이게 아니고요. 무릎 통증이 사라졌으니까 그 다음부터 박나연님이 있어요. 박나연님께서 처음에 허리 통증 때 왔어요. 허리가 아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수영이랑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PT 필라테스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허리 통증이 요즘 사라졌대요. 요즘 뭐 식판 들고 해도 안 아프대요. 그러면은 그때 말씀드린 거예요. 나연님 그러면은 이제 허리 안 아프니까 저 이제 여름 다가오니까 여름 다이어트 한번 해볼까요? 그럼 그때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도 계속 이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목표를 계속 설정해, 계속. 미친 듯이 설정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따라와요, 그래야 따라올까 말까, 사실. 네.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께서 같이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시윤님한테 다시 설정해드리는 거예요. 시윤님께서는 국물이 되게 좋아하세요. 항상 이 식단을 보면은 찌개, 오늘도 보내주셨는데 찌개 같은 게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설정하는 게 국물 안 드시기, 3주. 왜 3주냐? 사람은 보통 정관은 3주라는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3주 동안 국물 안 드시기, 그리고 평소보다 3분의 1만 적게 드시기. 막 줄이를 안 해요, 전 절대. 막 반 드세요. 뭐 닭가슴살에 뭐 현미만 드세요.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오히려 이렇게 조금 쉬운 것부터 해드려요. 잘 아시겠지만은 아주 작은 습관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되게 쉬운 것부터 하라 그래요. 거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이불 개는 거예요. 그것부터. 왜 그걸 하냐면은 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불 개는 습관만으로도 사람이 성취감 느끼고 성공을 했다라는 그 자기 만족을 얻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붙는 게 그 자신감이에요. 그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일하는 일들을 리스트를 정리하게 되고 그 리스트에 있어가지고 성공 확률을 높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쉬운 것부터 설정해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거 됐다? 그럼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해요. 그럼 또 인바디 또 하겠죠, 3주 뒤에? 그럼 그때 했을 때 변화가 있을 거예요. 뭐 체중이 줄었을 거고, 체지방이 줄었을 거고, 오히려 반대로 체지방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 관련해가지고 식단 다시 피드백. 이게 목표 리마인드예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기가. 이게 중요하고. 자, 그 다음 마지막 7번째예요. 목표 리마인드까지 간 상태에서 만약 이분 재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끝까지 가는 거고, 그게 아니다. 만약 수업이 종료됐어요. PT가 끝났어요. 필라테스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때 종료 후 관리예요. 이것도 보면은 제가 PT 실제로 종료하신 분 이거 갖고 온 건데 목표 설정 다시 해드려요. 앞으로 PT 끝났어요. 그냥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체중 이렇게 됐으니까는 앞으로 이것까지 도전해봐라. 근육량 이렇게 됐으니까는 지금 우리 잘 늘려왔다. 그러니까는 0.9kg만 늘려서 이거 도전해보자. 이거는 실제 이분이 말씀하셨던 목표 근육량이에요. 그리고 체지방량 이렇게 줄여보고 체지방률 이렇게 줄여보자. 이게 정상 범위다.
그리고 외형적인 변화는 우리 사진 촬영했을 때 앞옆 뒷모습 해가지고 매주 같은 날 공모상 촬영해보자. 그리고 옷 입어봤을 때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레깅스를 입었어. 그럼 레깅스 더 조이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평가해봐라 라고 말씀드린 거고, 운동 같은 경우도 제가 보통 마지막 수업 때 뭐 하냐면은 그거예요. 저희가 지금 했던 운동들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운동 중에서 지금 당장 이분한테 필요한 운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 운동들만 싹 다예요. 그날 하루. 그날은 쉬는 시간 아예 없어요. 일절 없고 20개나 30개나 다 해드려요. 다 해드리고 그 영상 다 찍어요. 세트 무조건 한 세트씩. 그러고 나서 다 보내드리고 나서 이 순서로 해라 보내드리고, 잘 안 되는 부위, 뭐 자극이 안 느껴진다든가 내가 너무 더 뭐 힙을 더 강하고 싶고 싶다 그러면은 그 부위들은 최소 이렇게 해줘라. 이런 식으로 다 세팅해드려요. 이렇게. 식단 같은 거 이렇게 해드리고. 이분은 먹는 걸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련해서도 어떤 것도 드셔야지 추천해드린 거예요. 쌈밥, 샤브샤브, 회, 월남쌈, 수육, 보쌈 이런 거로 드셔라. 맵고짱 씨도 엄청 좋아하세요. 이분 상체 비만이에요. 다리가 되게 얇으시고 뱃살, 팔뚝살 이렇게 좀 이렇게 얼굴 많이 붓고 그러신 분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세팅을 해드린다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PT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적고 이거를 다시 회원님 공지를 띄워드려요. 카톡방에다가 본인이 계속 볼 수 있게. 그러고 PT가 끝나요. 저는 이렇게 하니까는 다시 돌아오세요. 또 그 이분 같은 경우도 유 이상님이라 해갖고 작년에 저랑 같이 제 거 블로그 보면은 이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배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딱 들어갔었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했을 때 체지방 딱 10kg 뺐을 때요. 이때 했었던 건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PT 다 끝나고 나서 8개월 정도로 저랑 PT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는 산자프 1단계 커뮤니티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 이렇게 보내드려요. 앞으로 어떻게 하라. 근데 이거 보내드리기 전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운동 영상부터 싹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하면 좋지 않을까 봐요. 이렇게 끌림 시스템 총 7가지가 나눠진다 보시면 되세요.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 틀 보면 될 것 같고, 잠시만요. 목이 너무 아파요. 여기까지가 저희 끌림에서 진행한 가장 기본 시스템이에요. 기본 시스템. 이 7개 다 하잖아요. 그럼 진짜 회원님들이 만족도가 안 높을 수가 없어요. 사실 더 할 거예요. 더 진짜 팬층이 되게 팬층. 그랬던 분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그게 최근에 오셨던 유시라님, 그리고 뭐 민섭님도 당연히 이거에 만족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다시 또 이렇게 오시는 거고. 그리고 또 누구 계시지? 그 PT 저기 누가 성함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또 연락이 송다솔님 오늘 오전에 오셨던 다솔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권누리님 혹시 아세요? 누리님도 이번에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은 결국은 다시 또 생각이 나서 연락이 완다라고 봐요, 저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저는 1년 넘게 지금 끌고 가시는 분들이 또 많은 이유이기도 하고, PT 자체를.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여기 밑에 있는 플러스 알파인데 총 5가지거든요. 첫 번째 DM이에요. 메시지. 두 번째는 이벤트, 세 번째 데이터, 네 번째 칭찬, 마지막 재등록이에요. 근데 보통 DM 보낼 때 어떻게 보내세요? 저는 수업 하루 전에 요렇게 보내요. 예약 메시지. 다 혹시 보내시나요? 지금? 다 이렇게 보내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메시지는 여러 가지 함축되어 있는데 회원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려드리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회원님의 수업 일자와 시간이 들어가요. 세 번째로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규정상 24시간 이내 취소 경우 우리가 시킬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가끔 이제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럴 거예요. 회원님 이거 뭐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시는데 야근하셔서 못 나온다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사실 그 말이 안 나와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그거를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저는 이 메시지라고 봐요. 그래서 하루 전에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회원님께서 인자라고 한다고 하시면은 사실 야근을 하면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긴 하죠. 케이스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스킵을 할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이 생긴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를 지금 10년째 보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고요. 수업 다음 날에는 무조건 연락드려요. 김태용 님이에요. 태용님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그게 있어요.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또 지금 2020년, 21년도부터 관절통이 있으세요. 그래서 온몸의 관절이 다 아파요, 진짜. 그래서 운동하고 나면은 좀 그나마 밝아지는데, 이제 나영새께서 담당해 주시잖아요.
운동을 하면 다음날 다 괜찮아지는데 그날 다음날 다 괜찮아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또 온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갑자기.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 오셨던 이유가 목이 불편하고 어깨 쪽, 등 쪽 뻐근해가지고 오셨던 건데 그건 이미 없어요.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건 다 없는 상태고 가끔 이제 관절통 올 뿐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수업이 끝나고 다음날 되면은 이렇게 보내드려요. 똑같이. 오늘 어제 수업하거나 좀 어떠셨냐. 그래서 이거 보내드리면은 이분 카톡도 잘 안 읽거든요. 인프피예요. 그래서 잘 안 보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와요. 연락 와가지고 이런 것도 괜찮다. 섬유근육통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거 때문인 거고 그래서 이게 좀 심해졌다 이거 왔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또 보내드려요 저는. 또 이제 오후 5시 반에 보냈는데 또 다음날 연락이 와요. 오전 7시. 네. 이분은 실제로 잠을 잘 못 주무세요. 그 나한테 참고하시면 좋은데 그 룸메분이 계신 룸메분이 새벽에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잠드세요 항상. 그래서 오전 수업은 아예 못 나오시고 오후부터 좋아하세요. 근데 그 오후도 늦은 오후 좋아하세요. 처음 오시면은 표정이 아예 없어요. 그냥 완전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근데 그게 다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해요. 자율신경실조증 있고 섬유근육통도 있고 여러 가지 자율신경실조증.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이어가지고 이분한테는 제가 이거 말고도 뭐 명상이라든가 이런 햇빛 보는 것들 많이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잘하세요. 그래도 처음 오셨을 때 훨씬 더 많이 좋아지신 상태인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려요. 그리고 저는 늦으셨을 때 민정님 같은 경우에는 민정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다 모르시죠? 이분은 오전 11시에 오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매번 지각을 하세요. 이제 자녀분을 어린 데려다 주고 오면은 항상 지각을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매일 늦어도 그냥 똑같이 물어봐요. 매 시간 5분이 되면 이렇게 물어봐요. 똑같이. 11시 5분이 되면은, 오늘 11시 예약이 나누셔갖고 연락드렸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시냐라고 하면은 또 답장이 와요.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선수님 얼마 전에 그 지각을 한 번 한 적 있을 거예요. 한 2, 3주 전이었나? 한 번 딱 늦은 적 있어요. 딱 한 번. 지금까지 중에서. 혹시 아세요? 선수님 종만이 같이 온 날인데 딱 한 번 늦었어. 그때 비 오는 날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더니 저한테 그럼 오자마자 왜 자기들 늦게 오는데 연락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4분이었거든요. 4분? 8시 4분이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8시 5분 되면 연락을 드린다. 그래서 연락 드리려서 참이었다라고 해요. 이렇게 상대방 이런 말도 해요. 반대로 회원님들은 왜 내가 예약된 시간 안 왔는데 너 나한테 왜 리마인드 안 해줘? 이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네. 그래서 이것마저도 회원들한테 누군가한테 별거 아닌 걸 수 있지만은 누군가한테는 이 사람 나를 진짜 신경 쓰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줘요. 보통 제가 옛날에 PT샵 일할 때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 오늘 회원님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 때 특히 제가 바디 프로필 찍고 대회 나가고 그럴 때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수업하는 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는 안 왔으면 좋겠다 어떡하지 막 그 생각 진짜 고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5분이 되면 항상 이렇게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든 오게 하려고. 왜냐면 이 사람이 와서 결국은 해야 내가 어쨌든 제 돈을 일어나고 페이를 벌어가고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보내드리기도 했었어요, 저는. 그리고 식단. 지인님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다음 거랑 또 연결되긴 하는데 지인님께서 막 이런 거 맛있는 거 좀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근데 항상 저녁에 좀 많이 드세요. 진짜 이건 어제도 나연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점심으로 회식하는데 웬일로 금방 배가 불렀대요. 제가 볼 때 이거 점심 때 그냥 평상시에 아침을 잘 안 드시고 하다 보니까는 점심 폭식을 좀 많이 하시는데 맛없는 거라면 잘 안 드시더라고요, 또 반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저녁 때 완전 몰아서 많이 드시고. 네. 그래서, 네? 그니까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하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럼 이게 제가 그 다음에 써놓은 칭찬과도 연결되는 건데 이분이 원래 더 최악이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드시는 것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칭찬해줘요. 너무 좋다. 이분이 이 다이어트가 기대된다라고 보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식단을 진짜 하루도 안 빼고 다 보내세요. 어떻게든. 근데 저는 지인님에서 몰랐거든요. 원래는 제 담당이 아니었으니까는. 그래서 몰랐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되게 열정도 있으시고 다이어트에 진심이시고 근데 단지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단순하게 지난번에 담당하셨던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못 챙겨줬을 뿐이에요. 그럼 나는 반대로 이것만 챙겨주면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잘해주시니까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보내드려요. 너무 기대된다. 진짜 인바디 너무 기대된다. 오늘 하거든요. 이제 오늘 하시는데 아까 제가 진원쌤이랑도 교육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식단은 어떻게 봐주시냐 그랬더니 진원쌤께서 식단표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진짜 이건 진짜 베스트예요. 진짜 트레이너 베스트인데 와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8분 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사실 맞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면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또 보내드려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고 나서 필라테스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인바디 기대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유산소 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안 오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긴 해요. 이게 일주일 주간 세팅해 드리는 거. 똑같이 앞서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지인님께서 뭐 화요일날에 저랑 한번 마주쳤어요. 월요일 마주쳤어? 그러면은 월요일 마주쳤으니까 뭐 화요일날 뭐 하시고 수요일날 뭐 하시고 목요일날 저랑 PT 하니까는 이때 뭐 저랑 인바디 하면서 이렇게 하셔라 라고 세팅을 했거든요. 이게 또 주간 일정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수업 종료에 안부 연락드려요. 저는 보통 수업 끝나면은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요. 가끔씩 연락드려요.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전에 다녔었던 그로우짐이라는 곳에서 다녔던 회원인데, 이분이 회전근개 파열이었어요. 파열했는데 간호사예요. 간호사. 아산병원 간호사거든요. 근데 연세가 좀 있으세요. 50대이신데 그 본인이 회전근개 파열에도 불구하고 따님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러다가 입시를 하잖아요. 근데 또 하필 또 최대 입시야. 그래가지고 뭐 따님 진로원에서 막 상담도 해드렸었는데, 이분이 회전근개 파열을 당했는데 따님 그것 때문에 수술을 안 해. 본인이 왜냐면 쉬어야 되니까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PT 하는 내내 첫 수업부터 마지막 수업까지 계속 하셔라 해가지고 결국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 또 연락을 드려요. 그러면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는 그냥 한 번씩 연락 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술 받고 요즘 어떠시냐라고 해가지고 아프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라 라고 해라. 제가 이날 저희 어머님이 다리가 골절났었나? 그때일 거예요 아마. 네, 벌써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골절나가지고 엄마 병원 갔다 오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아 맞다, 우리 정한님도 이때 수술한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냥 연락을 드린 거예요. 저도 이렇게.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회원들에 대한 이런 수업 종료가 됐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씩 해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분도 PT 받았던 회원님이신데, 이분은 제가 옛날에 그 온라인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돼지방이라 그래가지고, 이 돼지방에서, 한 석 달 정도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은 진짜 이 돼지방을 하시면서 체중 감량 진짜 많이 하셨어요. 한 7kg가 빠졌던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 또 연락을 드려요. 어떠한 듯으로 하셨고, 지금 너무 감사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셔라. 라는 것들 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또 보내드리기도 해요. 이것도 다 PT 종료 후에 보내드린 거예요, 다. 그리고 저는 특이상 어제예요. 슬기님이 이제 어제 연락이 왔었어요. 어제 갑자기 급하게 이렇게 뭐 여성 주기 때문에 운동 못 할 것 같다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오늘 며칠 차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2일 차래요. 그럼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선생님들이? 보통 3일차 지나야 양 줄어들고 좀 2일차까지는 우리가 양이 많기 때문에 운동하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설명드려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휴식이 오히려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스킵이 걱정이다 라고 하면은 규정대로 당연히 안 되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제가 취소로 도와드리고 대신 차후전에 제가 좀 더 케어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또 답장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네. 저는 뭐 주기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사실 주기, 특히나 제가 많이 보는 감기예요. 감기. 가끔 회원 중에서 감기 걸리는 그냥 오시는 분들 계세요. 아, 저 그냥 오늘 살살 할게요 라고 하신 분들 절대 안 돼요. 절대. 감기에 걸리면은 선생님 그거 아세요? 우리가 심부체온 온도 자체가 우리가 보통 표면 온도가 36.5도잖아요. 그 표면 온도 자체가 1도 이상 상승하면은 면역력 자체는 우리가 보통 4배 정도 상승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심부체온 온도 자체가 우리가 1도 이상 하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면역력이 40%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때는 괜찮아요.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운동 딱 끝나고 나서 샤워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체온이 확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면역력이 급하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감기 때 절대 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저도 똑같은 거고. 그래서 감기 걸려서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게 내가 수업하기 싫어서 아니고 진짜 회원님한테 꼭 말씀해줘야 돼요. 무조건. 이거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아파서 안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저희는 RPT가 있어가지고 몸을 풀어드리잖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근육을 풀어버리면은 얽히고 설킨 애들 강제로 찢어놓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는 찢어놓게 되면은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염증이 생기면은 오히려 면역력이 더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 더 심해져요. 또 몸이. 그래서 감기 걸리신 분들은 그냥 다 돌려 보내세요. 진짜. 그게 무조건 답이에요. 감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코로나, 독감 물론 무조건이죠. 이것도. 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수업 안 하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주기 있을 때, 근데 초반 때, 그리고 감기, 코로나는 당연히 알아서 안 하시고, 독감 걸렸을 때, 이럴 때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께서도 같이 해가지고, 다음번에만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참고하셔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벤트요. 이번에 저희 끌림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 달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진원생 오시는 거, 수민생 오시는 거, 그리고 연말에 이제 출석 이벤트,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을 해요. 지금 보시는 첫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저희 끌림 자체 내에서 이렇게 카카오 채널로 이벤트 발송이 되고요. 동시에 네이버 톡톡으로도 발송이 돼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이제 트레이너 하거나 그럴 때 뭐 했냐면은, 이 밑에 같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보통 이런 PT 같은 이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다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다. 그동안에 PT를 종료하셨거나 아니면은 PT를 하고 있는데 비용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한테 다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선착순 되고 있으니까는 연락 달라라고 하면은 이러면 또 연락이 와요. 그래서 보통 만료되신 분들 중에서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 아니면 재등록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지 가격대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 추가 세션 없어요? 이벤트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선생님 수업을 계속 끌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데이터예요. 데이터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제가 위에서 시윤님 예를 들었었는데 시윤님 인바디를 보면은 실제로 체중 계속 줄어들어요. 이렇게 지금 이전에도 있거든요. 이전에 더 높았었어요. 줄어드는 거고 90.5kg 저번 주 토요일 날 기준이에요 지금. 그리고 골격근량 잘 유지하고 계시고 체지방도 지금 쭉쭉 빠지고 있어요 지금. 빠지고 있고 지금 체지방만 지금 3.5kg 정도 빠진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어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데이터랑 정보 같은 걸 공유 드리기 전에는 저한테 카톡을 안 해요. 근데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은 회원님들이 저희한테 얼마만큼 자주 연락을 하고 여기 얼마만큼 자주 출석하느냐에 따라서 운동 효과가 달라지죠. 주 1회밖에 안 와. 막 한 달에 2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운동가 생길 수 있나요, 사실? 절대 안 생기죠. 근데 그거를 자꾸 오게 만들고 자꾸 우리한테 식단 보내주고 운동 인증하는 이유가 저는 데이터라고 봐요. 데이터를 보내드린 후에는 카톡이 계속 와요. 이아람님 똑같아요. 아람님은 저랑 선영쌤이랑 같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은 데이터 없을 때는 안 보내요, 항상. 항상 보내다가 맨날 뭐 보내는지 알아요? 이 꼬박꼬박이죠, 꼬박꼬박. 맨날 요거를 하나 보내, 하나. 이거 점심 때 먹었대요. 그리고 저녁 때까지 아무 연락도 없어. 그러다가 다음날 또 연락 와요. 똑같이 연락 와요. 제가 그랬어요. 회원님, 안 드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드신대요. 뭘 드세요? 그러니까는 제가 처음에는 뭐 안 먹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다. 이건 뭔가 드시는 거다. 왜냐면 인바디랑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늘어나, 막 체지방이 자꾸. 그래서 여쭤봤죠.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뭐 과자 같은 주전부리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그거 왜 안 찍어 보내시냐? 그랬더니, 그거 찍어 보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보내야죠. 식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 뒤로는 계속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꾸준하게. 이분도 이제 다음 주 인바디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기대가 돼요. 이런 분들은.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인님 똑같아요. 지인님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저는 항상 컨디션 체크한다고. 컨디션 체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타임스탬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줘라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보내신 거였어요. 그래서 막 여쭤봐요. 하루치 한 번에 몰아서 보내면 좋을지 아니면 끼니별에 보내면 좋을지. 당연히 끼니별이 좋다고 해요. 그래야 바로 피드백 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막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데이터만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 어디서 났냐? 기존 회원들이에요. 기존 회원들. 이 사람 데이터 없으면은 지금 이 사람 첫 수업이에요. 근데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처음 인바디하면 뭐 나오는 게 없으니까는. 그때는 기존에 했던 회원들. 그게 그럼 또 어떻게 생겨야 되냐? 그게 포트폴리오예요, 사실. 제가 그래서 자꾸 이런 기록을 남겨라 라고 기록을 남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런 포트폴리오들, 뭐 체형적인 변화든 체형 교정이든 인바디든 아니면은 뭐 진짜 허리통지 사라지는 그런 카톡 내용이든 그런 것들 쌓여 있으면은 회원 설득이 훨씬 쉬워져요. 그때부터 내 말을 진짜 잘 듣기 시작해요. 왜? 사례가 있으니까는. 제가 지금 유튜브 왜 찍는지 아세요? 유튜브 조회수 몇 나오는지 아세요, 선생님들? 지금 유튜브 하나 올리면은 조회수가 이거 봐. 32 나와. 이거 아니다. 50 나와. 50. 79, 48, 62, 350 요거밖에 안 나와요. 1000도 안 나. 1000도. 근데 제가 왜 올리냐면은 상담할 때 이걸 진짜 많이 보여드려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지난주죠. 저희 학교 특강 갔다 왔을 때 순천대학교 스포츠학과 특강 갔다 왔을 때 거기서 이제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유튜브를 얼마 버냐고 물어봤어요. 유튜브 수익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면은 이번 달에 처음 정산 받아봤어. 이거 어떻게 보지?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네? 받으시는 아니요, 받았어요. 그걸로 팝콘 사먹어. 니저 어디 있지? 어쨌든 안 나오는데,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네? 어디 있었는데? 안 나온다. 이번에 얼마냐면 104달러야, 104달러. 아닌가? 100달러였나? 100달러면 얼마죠, 저희? 하나로 얼마죠? 지금 1,400원이니까는 한 14만원? 14만원 정도 나왔겠죠? 네. 처음 받아봤어, 처음. 제가 유튜브를 작년 8월 27일부터 했거든요? 1년 몇 개월 됐어? 3개월 됐나요? 4개월 됐네, 이제. 1년 4개월 동안 14만원 벌어봤어요, 14만원. 처음 받아봤어요, 정산을.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저는. 네. 내 포트폴리오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 설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게 진짜 차이가 엄청 커요. 회원들 오셔가지고 저희를 등록을 많이 시키는 이유 중 하나가 딱 이것 때문이고요. 저희 상담 능력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걸 언제부터 적용했냐면은 거의 이때부터 적용했을 거예요. 봐봐요. 5월달에 저희 상담 등록률이 53%였어요. 6월달부터 72% 가요. 7월달에 71%, 8월달에 이때 35% 박살났었죠, 이때. 근데 이때는 어쩔 수 없는 게 휴가철도 있었고 이때는 찔러보기가 너무 많아요, 8월달에는. 그리고 9월달에 다시 90% 올라왔어요. 10월달에 88%, 그리고 현재 85%예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순간부터 상담이 몇 명 오든 등록률 자체 엄청 올라가요. 제가 어젠가 나영석께 말씀드렸죠. 저희가 보통 상담이 한 달 평균 봤을 때 한 17명 정도 와요. 근데 이번 달에 7명밖에 안 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 네. 그때부터 이제 본인들이 이게 쌓이는 거예요, 신뢰 자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면은 저는 칭찬을 많이 해요, 칭찬. 회원님들이 보통 아까 이어져 있는 카톡인데 여기서 봤을 때 잘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볼까요? 라고 여쭤봐요. 그러면은 사놓은 게 자꾸 없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 이거 해보겠다라고 하세요.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하고 구입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거 진짜 많이 말씀드려요. 그냥 진짜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그 보통 제가 옛날에 처음 트레이너였을 때 2015년도 16년도 2월 달에 트레이너였을 때 그때 당시에 저는 세일즈도 진짜 못했었고 회원 관리도 진짜 못했거든요. 재등록률이 그때 진짜 너무 낮았던 것 같아요. 40%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총 54분 담당하면서 재등록률이 80% 넘어가고 그 상태에서 그 35개 지점에서 150명에서 1등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저희 슈퍼바이저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항상 말씀이 그거였어요. 동훈아, 근데 회원님들은 일도 끝나고 너한테 오는 거야. 근데 너한테 왔는데 싫은 소리 듣고 싶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냥 딱 하나만 칭찬해 주래요. 네, 그 사람들이 분명 안 지키고 식단도 안 지키고 운동도 안 하고 스트레칭 안 하고 다 알고 있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꼬집고 그거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거 하나만 칭찬해 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들었을 때도. 근데 그러다가 제가 2021년도에 GBS에 있었거든요. GBS에 있으면서 그때 당시 제 위에 사수가 얘기했던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저한테 거기는 시티라고 불러요. 동훈시티님, 회원들 오시면은, 고객님들 오시면은 딱 하나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그 사람이, 내가 정말 마주치기도 싫어. 나랑 성향이 너무 안 맞아. 나랑 성격도 안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늘 만약에 뭐 노란색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 그냥 노란색 옷 잘 어울린다. 딱 이거 하나. 딴 거 다 필요 없다. 그 사람은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똑같아요. 저도 그래서 지인님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 끝이에요. 그냥 딱 두 줄 말씀이 끝. 근데 이 두 줄 때문에 해요,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뭐 피부과를 갔는데 맨날 가면 상담실 저한테 막, 피부과를 이렇게 안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더러워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네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갈까요?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봐요. 네. 내가 안 좋아지고 나 알죠, 당연히. 내가 식단 안 지킨 거, 운동 안 했으니까 내 몸에 안 좋은 거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꼬집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걸 언제 꼬집느냐? 진짜 이제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때가 오면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근데 그거를 그냥 하는 거 아니고 데이터 보여주면서 해요. 데이터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T를 했는데 이 데이터 기간 동안에 좋아졌던 기간이 이렇게 좋아졌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
안 좋아진 게 있다. 안 좋아진 기간은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 그 지금 현재 상황 같이 다 보여드려요. 그리고 난 그때 처음 딱 말씀드려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해요. 그게 방금 보여준 아람님이 딱 그 케이스예요. 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보통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보통 재등록 시즌이 오면은 저는 이렇게 써놔요. 이선진님이 이번에 체험하고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옆에다 항상 이렇게 적어놔요. 이게 제가 캡처를 못했는데 아까 이렇게 다 써놔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번 주 화요일날 11시에도 재등록이 있었거든요. 이분은 제 회원님은 아니시고 은비 선생님이랑 윤경 선생님 회원님이세요. 그러면 회원들이 이렇게 재등록한다 그러면은 항상 저한테 뭐 예를 들어 윤경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윤경 선생님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은비 선생님 와가지고 광현님 이날 이때 수업하고 나서 재등록하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다 적어놔요. 무조건. 그리고 제가 상담 들어가요. 민선님 연락 와서 카카오톡에 그냥 적어놓고 지인님 오늘 있어, 광표님 있어, 그럼 다 적어놔요. 다 이런 식으로. 이 초록 색깔은 저한테 다 재등록 회원들이에요. 재등록 회원들. 그래서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우리 캘린더 자체를 더 써주셔야 제가 이걸 또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왜 캘린더 해야 되는지, 왜 저희가 원 캘린더라는 것에 취합을 하는지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해주시면은 저는 이걸 활용해가지고 항상 적어놔요. 항상. 네. 그리고 여쭤봐요. 예를 들어서 어제 누구였지? 소라님이었나? 은지쌤한테 제가 소라님 이제 세션 이 정도 됐는데 어떻게 되세요? 여쭤봐요. 그런 것도 선생님들 원캐는 써놓은 거 보고 나서 소라님이 5번째, 어제 4번째였네요? 맞죠? 그럼 그거 보고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그냥. 네. 그냥 그렇게.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봐요. 일단은 뭐 이 정도까지 보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잠깐만 쉬었다가 하나만 더 끝낼게요. 쉬었다 하세요, 선생님들. 쉬었다가 목 아파. 목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 좋아요. 오케이, 자 가보실게요. 자 이제 보면은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많이 보죠. 회원들 상대할 때는 DISC, 그다음 MBTI 두 가지 많이 봐요. DISC는 지금 하나씩 설명만 드릴게요. 먼저 D형이 우리 그때 이거 혹시 테스트하고 기억나세요? 다들 뭐였는지? 은진쌤 뭐였어요 그때? SC. 진우쌤 뭐 나왔죠 방금? SC. 두 분 똑같아요? 뭐 나왔죠 형님쌤? 좋아요. 나에서 뭐 나왔어요 혹시? 저도 그때 S가 오케이. 알겠어요. 자, D는 없으니까 D 일단 건너뛸게요. 일단 S부터 볼게요. S가 많으니까는. S이신 분들 보통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약간 계획장적이신 분들 있어요. 근데 우리가 MBTI J 같은 경우도 계획장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좀 다른 게, 이 S형이신 분들은 일정한 틀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 보통 이제 직업 유형 봐도 공무원분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내가 일정한 틀 안에서 움직이기 되게 좋아해요. 월화수목금이라고 하면은 월요일날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날이다. 그 운동하러 가야 되는 날. 그리고 화요일날은 뭐 휴식하는 날이다. 그럼 휴식하는 날. 뭐 수요일에 또 운동하는 날이다. 그럼 운동하는 날. 근데 이런 일정한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게 틀어지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받는 게 그 S형분들의 특징 중 하나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성향이 되게 좋아하고, 안정적인 성향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직업 특성상 공무원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뭔가 이 틀이 깨지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하고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보통 리스크 관리 잘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주중에 막 식단 너무 잘 지켜요. 그러다가 주말에 갑자기 한 번씩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주말 식단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즉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막 뭐 쌈밥 쓰고 보쌈 쓰고 수유수 막 그랬잖아요. 그분한테 보내드렸던 이유가 그분이 SC였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분한테도 주말에 식단 관리가 안 되니까는 주말에 이렇게 드셔라 라고 보내드렸던 거고, 이러한 것도 조금 더 신경 써주면은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신경 써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여기 써있는 것처럼 언행일치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회원님 저희 다음 주 오시면 인바이트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 깜빡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깜빡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말은 안 해. 또 사람들이 착해요. S형분들은 말은 안 하지만은 속으로는 지난주 보면 나한테 인바이트 한다는데 왜 이번 주 안 하지?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신뢰가 하나씩 깎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분들과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 지켜야 돼요. 언행일치가 돼요. 언행일치. 그게 무너지는 순간 신뢰가 깎이게 되고, 그 신뢰가 깎이는 순간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것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S형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C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은 보통 논리지향적이신 분들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데이터를 되게 좋아하세요. 데이터. 인바드를 했어요. 인바드를 하게 되면은 그냥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회원님 그래도 우리가 뭐 힘들었으니까 이렇게 드셔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C형이신 분들은
회원님께서 지난주에 뭐 수분 단백질 안 챙겨주다 보니까는 근력이 낮아졌고, 근력이 낮아지다 보니까는 체지방이 반대로 올라왔다라는 거라든가, 이러한 식으로 일정한 데이터 값을 계속 줘야 돼요. 회원님께서 뭐, 예를 들어 오늘 운동을 설명해 줬어요. 회원님 오늘 우리가 스쿼트를 할 건데, 뭐 무릎이 아프면은 뭐 어떻게 돼요? 라고 말씀드린다고 가정했을 때, 그 어떻게 된다는 것 자체도 일정한 뭐 논문이라든가 서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발췌해서 갖고 온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의해서 신뢰도 확 상승해요. C형이신 분들은. 그래서 보통 데이터들 많이 보여드려야 돼요. 근데 이 데이터가 없다? 그냥 감으로만 설명을 한다? 그때부터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보통 이 DISC는 우리가 회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뢰도로 봐요. 신뢰도. 그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이 이분들한테는 이런 데이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숫자, 데이터가 필수인 사람이다 볼 것 같고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적 호기심 많으신 분들이다 라고 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I형 같은 경우는 관계지향적 수준인데 이러한 분들은 보통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나영 선생, 형현 선생 같은 경우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람에 대한 호기심 많고 이런 인간관계를 되게 중요시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조금 리스크로 보게 되면은 사람끼리 친해지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필라테스를 갈 때에도 내가 이 필라테스랑 운동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필라테스 선생님 좋아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형교 선생님 좋아서 가는 거예요. 혹은 나영 선생님 좋아서 그냥 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는 자주 만나다 보면은 뭘 하느냐? 수다만 떨게 돼. 지영님. 네, 이런 사람들이 보통 I형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오히려 좀 리스크 중 하나가 수업할 때 수다랑 너무 많이 떨다 보니까 오히려 운동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운동 효과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운동은 나랑 맞지 않는구나. 선생님은 좋지만은 내가 이 운동은 맞지 않으니까 나는 그만두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관리해줘야 돼요. 마지막 D형이요. D형이신 분들은 목표장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하겠어 라고 하면 직진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S형 분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S형 분들은 사람이 되게 착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거절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약속이 잡혔어요. 그러면은 내가 원래 운동 가야 되는데 친구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야 오늘 치킨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거절을 못하니까 운동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치킨 먹으러 가요. 그러면서 본인 일정이 틀어졌죠. 그럼 그 틀어진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고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랑 연락하면서 잠수를 타기 시작해요. 그게 S형분들 특징 중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 작심삼일 많이 하는 사람들 아마 지인님도 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S이지 않을까 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초반에 엄청 열정적이다가 후반에 갑자기 확 꺾여요. 어느 순간. 그리고 연락 두절되는 사람들이 S형들이어서. 근데 반대로 D형이신 분들은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어, 체형 교정하겠어, 내 통증 없애겠어 라고 하면은 무조건 직진해요. 대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트레이너나 필라테스 강사님과의 신뢰도가 진짜 중요해요. 근데 되게 까탈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직업군을 보게 되면 보통 대표라든가 사업가 유형들이 진짜 많으세요. 뭐 종만 같은 경우 아니면 저도 이 D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까탈스럽기 때문에 그 신뢰도 쌓는 게 되게 좀 오래 걸려요. 대신 한번 쌓이는 순간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잘해요. 아까 S형분들은 리스크 관리 해줘야 되잖아요. 이분은 리스크 관리 본인이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만 잘해주면은 나중에 오히려 진짜 쉬운 사람들이에요. 대신 이분들의 특징들은 본인이 되게 주관이 뚜렷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푸시하는 순간 떨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조심해줘야 돼요. 이게 DISC 성향이에요. 저는 이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 MBTI를 봐요. 자, 우리 다음 장 보게 되면은 MBTI가 나오는데, 왼쪽에 ESTJ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INFP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거라 생각하면 돼요. E랑 I의 차이점 뭐냐? 뭐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I신 분들은 뭐 집에 박혀가지고 뭐 이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꿍에 있는 사람들, E인 사람들은 맨날 그 클럽 가고 놀러 가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도파민을 어디서 받느냐예요. 이 자극들을 내 내면 심상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자극을 받는 건지 이 차이점이에요. 그냥 E이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외부의 자극에 의해 가지고 내가 도파민이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이신 분들은 나와의 소통, 내 내면 세계가 더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딱 그 차이점. 이게 E와 I의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S랑 N을 보게 되면은 S이신 분들은 보통 과거의 데이터를 많이 끌어와요. 내가 예전에 겪었던 그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N이신 분들은 상상이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미래를 많이 봐요. 미래지향적이신 사람들. 그래서 보통 S이신 분들은 그런 걸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돈 관리 같은 거 잘 하시고, 그리고 이 과거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그 현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임기응변도 좀 되게 잘 하세요. 되게 웃긴 사람들 많으시고. 근데 반대로 N이신 분들은 보통 망상을 좀 많이 해요. 뭐 철학이라든가 우주라든가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망상 같은 거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N의 특징이다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S랑 N은 약간 좀 반반 섞이는 게 좀 좋다고 봐요. 왜냐면 그래야 현실적인 감각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NS는 약간은 섞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T랑 F예요. 이게 이제 방금 나연 선생님께서 이제 T랑 F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보통 보는 관점이 어떻게 보냐면, F이신 분들은 보통 관계장적인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노트북 있고, 태블릿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는 마우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랑 이런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노트북에 대고, 우리가 뭐 이름을 새겨준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마킹해가지고 마우스 여기 써준다든가, 이런 것들 F이신 분들의 특징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 혹은 사람과 동물, 혹은 사람과 물건, 사물에 관련해가지고 관계적으로 내가 유대관계를 형성했다라고 하신 분들이 보통 F이신 분들 많고요. T이신 분들은 위아래예요, 위아래. 그냥 딱 그거예요. 이 사람과 나가 있다고 하면은 누가 더인가, 위인가, 아래인가. 만약 어떠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맞냐, 틀리냐라고 봤을 때 이게 맞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랑 논리를 갖고 왔을 때 이게 순위가 우선순위 돼 있는지 그게 아닌지 이런 것들 표현하는 게 이게 바로 T이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냥 보통 T이신 분들, F이신 분들 공감을 잘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상황 자체에서 봤을 때 어떠한 것들이 더 효율적인지 어떠한 것들이 더 우선순위에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F이신 분들은 반대로 이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내가 지금 뭐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그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먼저 관계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 말을 건넬 사람들이 좀 더 중요한 이유가 이거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갈등이 있는 MBTI 중 하나죠. 근데 T랑 F도 저는 둘 다 적절히 섞여야 된다고 봐요. 네, 얘도 너무 T여도 이제 뭐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T면 또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너무 F이셔도 이 감정적으로 조금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절히 섞이면 좋을 것 같다 보기도 해요. 그 다음 J랑 P예요. 마지막 J랑 P를 보게 되면은 P이신 분들은 보통 우리가 그거라고 보시면 있어요. 머릿속에 뭔가 많아요. A, B, C, D, E, F, G가 있으면은 갑자기 A를 갔다가 갑자기 J를 갔다가 갑자기 B를 갔다가 갑자기 D를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순서 없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J이신 분들은 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 A부터 Z까지 있다. 그러면은 A부터 Z까지 쭉 가는 거예요. 쭉. 그래서 이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상 자체가 무분별하게 있는지 아니면 정리되어 있는지 이 차이점을 보시면 되세요. 저처럼 이렇게 뭔가 정리를 많이 하고 데이터 쌓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J에 대한 특징도 좀 더 많을 거고요. 반대로 내가 뭐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진짜 많아요. 떠오르는 게 많고 대신 머릿속이 항상 복잡해. 정리가 안 돼. 라고 하신 분들은 우리 P의 성향이 강할 것 같다. 라고 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MBTI를 그냥 가장 그냥 단편적으로 보는 거고요. 여기서 조합이 일어나죠. 총 16가지 조합이 나타나는 건데 그 16가지는 한번 선생님들이 본인 MBTI부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네. 본인 MBTI를 제가 아까 그냥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유튜브에는 일상툰 있잖아요. 그거 진짜 많이 보면서 내가 만약 ISFJ예요. 그럼 ISFJ가 어떤 동물인지, 그건 동물로 나오거든요. 어떤 동물인지 먼저 보시고 그 동물이 행동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이 나랑 비슷한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봐야 될 게 내 연인 봐요. 연인. 내 연인이 만약 ENFP예요. 그러면 내 연인이 ENFP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일상에서 나오는 ENFP가 저거거든요. 레서판다거든요. 그럼 레서판다로 봤을 때 얘의 행동과 이 ENFP의 행동이 맞는지 네, 이렇게 또 비교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왜요? 네. 뭐가 좋아요, 대체? 언니 대체 왜 웃었어요, 대체? 갑자기 판다가 생각났어요. 레서 판다가요? 좋아요. 나연 선생님 남자친구분이 ENFP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연인 생각해보면 돼요, 그때부터. 그리고 생각하는 게 그다음부터가 그 회원님들 접목. 예를 들어서 똑같은 ENFP예요. 근데 나연 선생님 남자친구가 있을 거고 나연 선생님의 회원이었던 윤민섭님이 있을 거예요. 둘 다 ENFP죠. 네, 근데 똑같은 ENFP 다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민섭님은 약간 T의 성이 좀 강한 ENFP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거 완전 이건가 보네. 그러면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이 ES 여기 나와 있는 MBTI 이 16가지는 경향성이라고 했어요. 경향성.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좀 더 가깝겠다라는 거지. 이게 무조건 맞다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학습된 T도 있을 거고 학습된 F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맞춰가면 될 것 같다 볼 것 같고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그런 것도 많이 연구하고 보다 보면은 회원님들이 왜 그런지 알게 될 것 같아요. 이 회원님이 이러한 성을 갖고 있고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렇구나 라는 것까지. 지난주에 저희 빅5 했던 거 기억나세요? 빅5는 하나 더 추가돼요. 신경증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똑같은 일을 겪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신 분들, 이 신경계 활성화되어 있으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효빈님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한테 저기 누구지? 원진 남편분 한별님인가요? 맞죠? 두 분한테 기간을 안 내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어제 한별님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두 분 다 해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그냥 유효하게 넘어가신 분들이 계신 반면에 이거를 똑같은 기간 만료해서 안 내드리면 효빈님은 장문의 문자가 오잖아요. 계속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전화도 계속 와요. 전화도.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얘기하고 문자 오고 막 그러거든요. 이 차이. 이게 신경증이에요. 네. 똑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분들은 좀 더 완만하게 넘어갈 거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성향. 이게 바로 빅5에 나오는 MBTI의 차이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 보게 되면은 그냥 이 사람이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걸 왜 하냐면은 그래야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회원님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내 말도 안 따라주지? 라는 그런 생각도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알고 난 뒤부터는 그냥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럼 나는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다. 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훨씬 더 편해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는 거예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가 저희 끝이고요. 추가적으로 그 강점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강점혁명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저번에 주에 하려다 못했었는데 강점혁명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검사를 할 수 있어요. 테스트 총 한 40분 정도 걸리고요. 그걸 하면은 내 강점이 뭔지 총 5가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5가지로 가지고 선생님이 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추진력, 실행력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적용해가지고 내 강점은 이거니까는 나 이거 살려서 해야지 라는 것도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강점혁명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혹시 오늘은 이제 저에 대한 그냥 팁 같은 것들, 노하우들 아니면은 제가 선생님들께 받았던 도움들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선생님들 혹시 어떤 게 좀 있으세요? 선생님들한테 노하우, 팁 여기 안 나온 거 아니면 여기 또 적용을 해가지고 더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나요 혹시? 저도 같이 공유 좀 받으려고요. 회원 등록에 대한 팁이요. 뭐 회원 등록도 있을 거고 관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신규 등록일 수도 있고 재등록일 수도 있고 체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관리 이런 식으로 해줘요. 운동할 때 이런 식으로 큐잉 해줘요.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말투 어조라든가 저는 다 좋아요. 나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좀 더 좋더라. 이런 것들. 저는 필라테스 체험 오시면 네. 그 시원함을 잘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시원함? 쭉쭉 늘어나는 거? 약간 그런 네. 거랑 네. 요새 대부분 무겁게 뭉친 사람이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쵸. 안 하는 사람이 사실 한 명도 그쵸. 없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마지막에 꼭 케어를 해주는 것 같아요. 맞으면? 마지막에. 마지막에. 꼭 케어를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거 그때 은지쌤한테 알려드리긴 했었는데 그냥 흉추 신전이랑 목 신전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좀 알려줘요. 어떻게 해요, 그는? 다 같이 해볼까요? 네. 근데 진짜 궁금해서. 저도 해보고 싶어서. 이거는 네. 제가 자이로토닉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자이로키네시스. 거기 수업을 네. 가서 배웠던 거를 그냥 필라테스 수업할 때 쓰는 거죠. 자이로키네시스? 네. 운동 진짜 다 하는 거. 근데 진짜 이거 진짜 장점인 것 같아. 운동을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꼭 운동 좋아하시는 분 만나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대표님 앉으셔야 돼요. 앉아서 하시는 게 나아요. 네? 쌤한테밖에 안 할 건데. 좀 알려줘요. 저도 아무한테 안 알려줬어요, 이거 지금. 먼저. 네. 자, 똑바로 앉으시고. 엉덩이를 빼서 앉아요. 여기 머리 뒤에 손을 깍지요. 그리고 이 엄지손이 여기 들어갑니다. 네. 거기에 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쓰고 팔꿈치 살짝 오므리고 너무 벌려서 어깨 안 되게 팔꿈치 살짝 오므려서 먼저 손으로 그 목을 쭉 위로 길게 늘려서 그렇지. 그리고 팔꿈치 살짝 오므리고 여기서 우리 그 상체가 굴곡될 때 갈비뼈를 기준으로 해서 상체가 굴곡되잖아. 그 움직임을 먼저 기억할 거여서 요추를 너무 많이 쓰지 않게 여기서 천천히 팔꿈치를 천정 쪽으로 쭉 올려주면 내가 뒤통수를 가볍게 밀어내는 힘이 느껴져요. 그 느낌을 쭉 쓰면서 잠깐 유지하고 팔꿈치를 좀 더 내 천정 뒤로 너무 옮기려고 하면 노력해요. 그 상태에서 유지했다가 그리고 천천히 시선이 천천히 정면을 바라보고 나의 턱을 바라보고 나의 등이 늘어나면서 천천히 상체가 숙여져요. 이때 요추 너무 숙이지 않게 갈비뼈를 쏙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 몸통을 세워주고 가슴을 세우고 천천히 시선 천장 넘어 올라가요. 이때 목에 오는 저항을 천천히 느끼세요. 5번 갈 거예요. 다시 정면 보고 다시 천천히 고개를 숙여서 등이 동그래지니까 갈비뼈가 내 몸 안으로 쏙 들어가요. 이때 목을 너무 과하게 당기지 않고 주의. 그리고 다시 몸통 세워 정면 바라보고 팔꿈치 쭉 더 넘기고 다시 고개 숙여서 등 끈골 천천히 내려옵니다. 굿. 너무 많이 나왔어요. 여기를 잡고 다시 올라오고 약간 조금 오므려서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숙이고 등 끈골 갈비뼈 더 숙여야 되는데 등 너무 당겨요 지금. 좀 납주. 그렇죠. 다시 위로 업 올라와요. 그래서 다시 천정을 바라보고 홀드. 골반 잘 고정시킬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로테이션. 팔꿈치 상태가 오른쪽 로테이션. 오른쪽. 한에 더 봐야 돼요. 한에 봐야 돼요. 한. 네. 최대. 봐. 다시. 근데 다시 가운데. 여기서 좀더 위로. 가운데 왼쪽으로 로테이션. 봐. 골반 고정 잘 시켜줘야 돼요. 좀 더 심전보다 어졌어요. 다시 가운데 하늘 계속 보고 있는 상태. 오른쪽으로. 다시 가운데 왼쪽. 더 가요. 다시 가운데. 다시 오른쪽. 옆에 팔꿈치 좀 더 오므립시다. 저도 하고 싶어요. 다시 가운데 왼쪽. 조금 더. 여기서 유지. 여기서 우리 다시 굴곡하는 거예요. 턱 당기고 고개 숙여서 등등글. 지나치지. 거기 다시 올라와서 심장. 지금 필라테스 하는데. 다시 턱 당겨서 힘줘서 다시 올라와요. 골반을 잘 고정시키는 게 진짜 중요해요. 네, 오른쪽 골반 뒤로. 다시 정면 갔다가 다시 숙여주고. 다시 한 번 더 위로. 왼쪽으로 가세요. 거기서 홀드. 이제 다시 가운데. 오른쪽으로. 그렇죠. 가슴 더 신전 시켜주고. 신전. 다시 펴서 아래로 쓰네. 다시 올라올 거예요. 갈비뼈에서 또 몸을 세워서 쭉 올라가기. 넘겨요. 다시 고개 숙여서 다운. 좀 더 숙이셔야 돼요. 다시 올라오고. 다시 다운. 왼쪽 어깨 좀. 다시 업. 요걸 골반 봐.
두번 말까? 더 내려가야지.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 팔꿈치로 계속 포물선을 그리는 느낌으로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할게요. 등중을 시 위로 올라와서 그대로 하늘 보고 위치 그대로 중앙으로 와서 그대로 천천히 정면 와, 이렇게 시원하네. 하면 목이 좀 가벼워져요. 그리고 진짜 제대로 하면은 약간 식은땀 나듯이 좀 나요. 지금 식은땀 나요. 근데 이제 골반이 잘 고정이 진짜 되셔야지 되는 거예요. 너무 더운데? 이거 좋네요. 이거 해봐야겠다. 저는 이거 꼭 씁니다. 야, 이 꿀팁이네. 감사합니다. 이런 안 꿀팁을. 알려주는데 다 아픈데 다. 아싸, 개꿀. 오케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짜. 대신 이거는 잘라주세요, 유튜브. 아무도 안 봐. 아까 조회수 보셨죠? 또 뭐 있습니까, 혹시 선생님들? 또 형네 선생님처럼 이렇게 뭔가 마지막에 이렇게 좀 더 시원하게 좀 풀어주는 이런 케어로 해줄 수도 있고. 그때 대표님이 이거부터 얘기하셔가지고 네. 시험하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에 하면 그 오버헤드 스쿼트 하잖아요. 그래서 테스트할 때 오버헤드 스쿼트 하고서 운동이랑 이제 스트레칭 하고 좀 풀고 나서 마지막 끝날 때 다시 오버헤드 스쿼트를 시켜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느낌이랑 네. 영상 이거 찍어서 그걸로 좀 비교 많이 해드리고요. 확실히 그거 좀 저는 차이가 네. 대부분 다 느껴. 그래요? 오버헤드 스쿼트 비포 나왔어요. 네. 하면 이제 뭐 백리나 아치 무너지시는 분들이나 네. 이런 분들이 사실 왜 저희 힙 운동만 좀 하고서 해도 좀 가볍잖아요. 거기서 좀 이시는 분들가 조금 가볍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안 해봤네요, 저도. 오버헤드 스쿼트는.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보통 이거에 대한 피드백은 가볍다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어떤 피드백 주세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골반 그 고관절 분리가 잘 안 나와서 스쿼트 할 때 무릎이 앞으로 빠지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이제 스쿼트 내려갈 때 가동 범위가 조금 더 커진다거나. 네. 무릎이 안으로 모아지는 게 조금 덜 한다거나. 이게 확실히 전이랑 후랑 저도 봤을 때 확실히 엉덩이를 쓰는 게 좀 보이게 가거든요. 거기서 허리가 좀 덜 꺾인다거나. 감사합니다. 이것도 되게 좋네요. 오버헤드 스쿼트는 사실 안 했어가지고 저는 진짜 그럼 이렇게 비포 애프터로 항상 테스트만 끝냈어가지고 제가 하는 테스트는 보통 이제 아롬 테스트를 많이 했었으니까 저는 보통 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목이라든가 뭐 어깨도 그렇고 다 저 유튜브 나오는 그대로만 하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좋네요, 이것도. 회원들이 이런 거에서도 만족감을 되게 크게 느끼시겠네요, 제가 보면. 오케이, 감사합니다. 은지 선생님 꿀팁 있습니까? 좋아요. 그래요? 네. 스페셜 테스트. 스페셜 테스트? 네. 회전 공개? 네. 거기서 비포 애프터를 체크를 하려고는 하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왔을 때 당황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요? 이제 괜찮아졌겠죠 했는데 그래요? 네. 시간이 좀 필요하고 어떤 거 많이 써요? 스페셜 테스트 할 때? 어깨? 일상을 할 때 엠티캔? 풀캠 테스트 하고 네. 웨이전 이거 했을 때 단지라고 하고 얘는 이렇게 배꼽? 그래서 그냥 그 테스트하고 네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면 통증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아까보다 좀 가벼운 느낌. 가볍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쓰고 요금 테스트. 네. 호핑 스캔 때까지 네. 근데 이거 하는 이유는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벨리 테스트였나요? 어떤 거요? 이거요? 네. 네. 경험하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어깨 아프다고 하니까 네. 허리가 아람이 안 났을 때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싶어서 리퍼부터 해서 좀 다른 이거 벨리 테스트는 뭐라고 해요, 이거? 괜찮으시면? 이거는 다 별로 안 괜찮다고 느끼긴 하지.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마 못 느낄 것 같아갖고. 아, 그래요? 오히려 어깨면은, 아까 말씀하셨죠. 니어스 테스트나 요큰 테스트, 아니면 호킨스 테스트, 얘네들이 좀 더 딱 나오니까는, 네. 그리고 이걸 제일 많이 쓰긴 하는 요큰 테스트. 그리고 ERIR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ERIR은 사실 진짜 슬리퍼랑 진짜 제대로 해놓으면은 바로 나오긴 할 텐데, 그게 아니면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슬리퍼, 후방 관절랑 IR 담당하는 애들 풀어주면은 그냥 진짜 바로 나타날 거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오십견 있으신 분들 진짜 안 나타날 때도 있어갖고, 이거는 그래도 좀 ER. 빠르게 나타나요. 아, 그래요? 명성이 됐었을 때 네. 다시 아, 그래요? 네. 좋네요. 스페셜 테스트가 진짜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포 애프터 비교하기 진짜 좋고, 제가 실제로 영상 찍을 때도 항상 스페셜 테스트 다 위주로 하니까는, 네. 스페셜이랑 ROM만 해놔도 웬만해서 많이 되게 좋다고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는 특장점이지 않을까, 그건 진짜.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혹시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더 적응하시고 한번 해보시죠. 좋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 이제 현경수 쌤